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4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축구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 관계로 오늘도 하루 늦은 수요일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답답합니다. 약간 이기긴 했지만 자, 그 A매치 2경기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스포츠 뉴스의 새 앵커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주바페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네, 짱구 목소리로 계속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비디오 머그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축덕 쑥덕 뽕 PD 박진영 씨. 이제 뽕 PD가 아니라 뽕 작가로 가겠습니다. 박진영입니다. 네. 떠났어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니 제 뿌리는 항상 축덕에. 네. 네, 그리고 오늘 축구 담당 기자 2명을 모셨는데요. 무게중심 열혈 기자. 오늘 또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말 시키지 말라고. 말을 안 하려고요. 말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 시키지 말라고 오늘, 하면 춤을 출 건가요? 여기 오디오밖에 안 나오는데 비디오도 있긴 한데. 비디오 엄청 준비하시고 비주얼 담당. 뭐 보라색 김현열 옷. 기자의 목소리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현열 기자 나왔습니다. 말하세요,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오지랖 AI라고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뭐 이정찬 기자 아침에 우리 데이터, 그러니까 축구 데이터가 원래 하루 이틀 있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 데이터를 좀 급히 구해야 돼서 카톡으로 혹시 데이터 없니? 했더니 바로 데이터를 좀. 역시 준비된 AI. 아니, 이정찬 기자가 새벽에 빨리 달라고 연락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거 기다려고 쪼아가지고 거기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 같지는 않던데 데이터가. 아니 정확하다고 해야죠. 그래도 그래요? 받은 건데. 급제자. 처음 봐요, 저 이런 거. 생각보다 일찍 주셨어요 이번에. 후반 점유율 이런 게 너무 높던데 우리가. 네, 맞을 겁니다. 그래도. 하성룡 기자님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네, 가 계십니다. 지금 비행기 탔답니다. 야, 오늘 따끈따끈한. 저희가 시간이 좀 맞으면 하성룡 기자를 연결해서 좀 괴롭히려고 했는데 네. 때마침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에서 전화가 되나요 요새? 안 됩니다. 보통 1등석은 전화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성룡 그런 기자가 데도 있긴 1등석을 탈리 맘마. 그렇죠. 벤투 감독도 비즈니스성을 네. 양보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마일리지는 양보 안 했다는 얘기가 있고. 네, 일단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질문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네. 놓쳤네. 아이디가 송세들민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보내주셨는데요. 중계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9월 5일 조지아전은 KBS가 중계권을 얻어서 중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조지아전 경기 영상을 SBS와 MBC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게재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고 있는 스포티비 같은 경우 다른 계정에서 올린 프리미어리그 영상을 신고 후에 삭제하는 걸 봤을 땐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만 경기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단독 중계할 때 경기 영상들을 3사가 모두 쓸 수 있게 계약을 맺는지요? 또 중계진 목소리를 없애는 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K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중계를 직접 하지 않아도 타방송사 중계 영상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김민열 기자 말하세요. 네, 일단 이거 뭐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계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스포츠 경기는 뭐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이제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중계권이 있고요. 또 중계를 못해도 뉴스에 쓸 수 있는 뉴스권, 또 그리고 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더라도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에다 쓸 수 있는 뉴미디어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중계권을 사는 방송사에서 그 뉴미디어권, 그 뉴스권도 보통 다 사거든요. 이 질문해주신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비가 중계권을 샀어요. 그래서 스포티비가 중계권, 뉴스권, 뉴미디어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포티비가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에서 뉴스권은 저희 SBS, KBS, MBC 지상파들이 뉴스권을 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뉴스는 저희가 지상파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스포티비에서 뉴미디어권은 어디에도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뉴미디어는 SBS, KBS, MBC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도 영상을 어디다 올리고 나면 뉴미디어에다가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올리고 나면 그 불법이기 때문에 스포티비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못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KBS와 SBS, MBC가
이제 뭐 다 같이 영상을 쓰는 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A 매치 대표팀 경기 매치가 이게 평가전이냐 아니면 어떤 대회냐에 따라서 이제 중계권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일단 먼저 이거를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피파 월드컵을 비롯해 갖고 뭐 여자 월드컵, U20 월드컵, 뭐 열연병 월드컵 같은 이런 피파 주간 대회는 피파가 방송사에 피파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데요. 요 피파 패키지는 SKM 지상파 3사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상파 3사가 다 같이 방송도 할 수 있고 뉴스도 할 수 있고 또 뉴미디어에 올릴 수도 있고 3사가 또 같이 공동 구매를 하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3사가 같이 구매하고 하는 거는 다 같이 중계를 안 하더라도 상대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건 조지아전 같은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하고 아시안컵 같은 거는 AFC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이건 AFC 패키지인데 이건 JTBC가 구매를 해서 JTBC가 이제 뉴스권이나 뉴미디어권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지상파에서는 좀 많이 안 썼죠. 근데 KBS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뉴스권을 사서 KBS 뉴스에서는 볼 수 있지만 뉴미디어로는 못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지아전 같은 그 대표팀 평가전은 평가전하고 월드컵 요번에 2차 예선 홈 경기는 대한축구협회가 권리를 갖고 있어서 KFA 패키지로 팔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아까 피파 패키지처럼 지상파 3사가 함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3사가 국내 경기, 해외 경기 순번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지아전 같은 거는 K가 중계를 했는데 그 전에 해외 평가전이 한국하고 우즈벡 경기가 작년 11월에 있었고 그거는 S가 중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우디전이 12월 말에 있었는데 그건 M이 중계를 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조지아전이 K가 중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M이나 S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경기 같은 거 그 2차 예선 원정 경기는 홈이 아니고 원정 경기는 KFA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렇고 이거는 그 투르크메니스탄 그 협회에 그 권리가 있고 거기에 직접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SBS가 사갖고 어제 SBS가 중계를 했고 이제 남은 원정 4경기 중에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 경기는 3사가 같이 공동 중계를 하고요. 남은 스리랑카하고 중계권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너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계권이 한 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서 공동 저희가 중계예요? 중계권을 사면 3사가 다 그걸 같이 이제 광고를 팔아서 수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A 매치들이 하도 많이 올라서 거의 거의 못 맞추죠. 못 맞추고 약간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상파에서. 그럼 다 같이 금액이 가요, 어느 3사가? 정도인지 알긴 좀 그런가요? 중계진이? 그거는 대략? 좀 힘든가요? 아 그냥 네. 안 돼. 지금 뭐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자른 거를 티를 내도 돼요 그냥. 자른 거 티를 내야죠. 왜 궁금하게. 잘랐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네. 경기에 대해서. 야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30분을 얘기하냐? 그리고 뭐 중계진 목소리를 없애는 거는 그 네. 자사의 해설자나 뭐 캐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없애는 거죠. 그거야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강인, 황의조 그리고 손흥민의 평가인데 뭐 일단 이강인 선수부터 어땠어요? 이강인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네. 사실 또 이 경기가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구성윤 골키퍼 그리고 이동경 선수까지 A 매치를 데뷔한 처음 선수들. 이제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또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어떻게 평가해요? 말하기 싫은 김영렬 기자부터. 뭐 기본적으로 뭐 이강인 선수 센스 자체는 뭐 여전히 돋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찔러주는 뭐 킬패스라든가 아니면 그 프리킥도 정말 잘 찼었잖아요. 뭐 아쉽게 진짜 잘 쳤잖아요. 넣을 뻔했잖아요. 골대도 맞아. 골대를 막 튕겼잖아. 나갔죠. 예. 그런데 좀 아직까지는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미흡했고 그리고 조금은 벤투에 아직 녹아들지 못해갖고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였지만 그래도 뭐 이강인 선수의 기본적인 그 잠재력 가능성은 뭐 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아까 체력하니까 제가 이제 요 그 사연에도 넘버 65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뭐 피지컬이 밀리거나 부상 때문인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번 조지아전 때도 그랬었고 과거에 아시안 게임을 아시안 게임이란다 U20 월드컵을 생각해봤어도 가끔씩 이렇게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그건 뭐 체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상을 느꼈던 U20 건가요? 때는 100% 체력이죠. 그때는 뭐 엄청나게 엄청 뛰었으니까. 이번에는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고 뭐 그렇게
후반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까지 네.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앉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다친 줄 상대하고 알았어요. 부딪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갑자기 부딪혔던데 약간 뭐 네. 호흡이 좀 안 잠깐 뭐 된 힘들었거나 뭐 느낌으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체력적인 깜짝 문제라고는 놀랐어요. 네.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근력이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세 대표팀의 피지컬 코치도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강인이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강인 선수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스피드. 스피드. 네. 스피드는 근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올릴 수는 없지만 근력을 붙이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만 18살이기 때문에 뭐 근육이나 골격이 다 성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더 붙여야 되고, 전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뭐 박진영 PD가 거기 갖고 와서 슬쩍 보이는데 이강인 선수 뒷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본인이 뒤로 많이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그리고 약간은 경기 체력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백승호 선수가 뒤에서 그 좀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야 이강인이 그렇죠. 더 네.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기 위치도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백승호 기성용 선수도 보고 싶어, 기성용. 사실은 공격 자원이거든요. 네.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쓰는 자리죠. 후반에 정우영 여기 선수 혼자 들어와서 어떻게. 좋아지긴 했지만 백승호 선수의 부진과도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많이 못 잡은 것은.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적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팀 전술에서도 약간은 빠져 있었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첫 선발, 올 시즌의 첫 선발이거든요. 두 선수 다 공식 경기로 따진다면은 그런 점에서 좀 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역시 패스마스터답게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전진 패스를 4번 시도해서 4번 다 성공. 이 통계가 가장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봤다고. 그럼요. 그렇죠. 뭐 코너킥, 프리킥 뭐 개인 기량은 진짜 그러니까 좋은 것 확실하게 같아요. 장점은 있는 선수다. 네. 근데 단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네, 부분이 맞습니다. 스피드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비가 네. 수비가 그 자리에서는 그쵸. 수비를 해야 돼요. 또 요새 또 전방 압박이 중요해지고 위에서부터 막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이식 수비를 팀에서야 해주는 게. 이제 이강인이 거의 프리롤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수 있었지만 대표팀에서는 자기 정해진 몫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안 하면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혼나겠죠. 근데 킥은 진짜 잘 차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한테 했던 코너킥도 그렇고 뭐 본인 프리킥 슈팅도 앞으로 그렇고. 길게 찔러주는 이런 네. 전환 센스가 좋아요. 앞으로 좀 잘. 저는 뭐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좀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 한번 저도요. 네. 저도 전 나올 줄 생각했어요. 알았는데. 너무 이제 꽉 막혀 있으니까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황인범 선수가 좀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딱 이강인 선수 그렇죠. 자리거든요. 그쵸. 공격형 미드필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킥도 잘 황인범 선수가 차고. 조금 힘들어할 때 이강인 선수로 한번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어땠을까? 벤투 감독이 참 황인범 선수를 굉장히 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중요하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밴드 왜 한 거예요? 근데 어디 벤투. 다쳐 찢어졌어요? 네, 중간에 다쳤죠. 순간 머리 다쳐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계속 기용을 했어야 했나? 네. 빼줄 줄 라는 알았는데 풀타임을. 네, 권창훈 선수 교체할 때 저는 황인범하고 교체하고 네, 하는 걸로 근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랬고요. 근데 황의조 선수는 뭐 번뜩였죠, 조지아전에서는. 네. 원샷 조지아전에서는 원킬. 네, 두 골 아주 깔끔하게 넣어줬죠. 네. 슈팅 2번에 모두, 그리고 헤딩골을 잘 많이 네. 넣는 선수는 아닌데 네. 정말 맞아요. 그렇게 빠른 정말 정광석화 같은 감각? 타닥탁 네. 하고 넣었잖아요. 노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 그거는 네. 노린다기보다는 감이죠, 된 감. 거죠, 뭐. 골잡이의 감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에서, 그 짧은 상황에서 네. 욜로 차야 욜로 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이날 황의조 선수가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선발 출전한 이정엽 선수가 너무 안 보였어요. 해리케인 같아. 이정엽 선수는 버러우 탔었죠 거의.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이정엽 선수가 어느 정도 부진했는지 제가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공이 안 갔나? 전반에 2번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정엽 선수가 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안 나. 옵사이드 걸려갖고 카메라에 한번 원샷 잡혀서 슈팅 제로, 어머야. 그리고 패스 4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성공. 아이고. 볼 터치 횟수 12번. 아. 이 정도면 여기 완전 고립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네. 존재감이
그렇죠. 오른쪽 라인이 거의 무너졌다고 네. 봐야 되겠죠.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 못 올라오니까 이정엽 선수의 선발 기용과 황희찬 선수의 윙백 기용은 조지아전에서 가장 오점으로 남았다. 오히려 그냥 이정엽 선수 대신 황희찬을 위로 올려버렸지. 그런 게 나을 황희찬을 수도 올릴 수도 같은데. 있고 네. 김신욱 선수. 할 수도 있어. 네. 김신욱 선수 이게 완전히 테스트 골키퍼까지 집어넣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때 좀 김신욱 선수를 좀 실험을 더 많이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었죠. 고민이 너무 많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실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뭐 제일 저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물이 사실 좀 소득이 없었던. 그나마 그래도 데뷔한 선수들이 있었다. 저는 그쵸, 이동경 선수 이동경에 잘하는데 대한 발견이 두 번째 있었네요. 골은 이동경 선수의 시작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동경 그래서 선수는 후반 17분에 교체돼서 딱 올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평가전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실험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 용어로 많이 쓰는 니주라고 그러잖아요. 니주.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니주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A 매치 윈도우라는 게 이제 짧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네. 두 번의 경기를 치러야 되고 한 번 경기가 사실 평가전이면 사실 두 번째 경기를 대비한 전술을 실험하는 게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에서 뭐 지금 쭉 얘기했지만 사실 경기 결과가 2대2여서 그렇지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투르크메니스탄전에 포커스를 맞춘 평가전이 됐다면 사실은 조금 더 투르크메니스탄전도 좀 더 잘 풀리고 그렇게 됐으면은 팀 분위기라는 것도 사실 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인데 그렇죠. 기말고사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말고사 준비를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기말고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 그러니까 네, 준비란 거예요. 주변 그러니까 좀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경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의 통계 마스터네요. 네. 제가 그 통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뛴 시간이 한 30분 정도 네. 되는데 패스 11번 했고 크로스 2번을 모두 성공했죠. 이 크로스가 정말 아주 좋았죠. 날카로웠죠. 그리고 볼 차단 3회 수비에도 아주 적극 가담을 했고 좋은 이동경 선수인 것 선수는 같아요. 굉장히 좀 네. 기대 이상의 잘 뽑았네. 약간 이 느낌이 드는. 벤투픽 아니었나요? 벤투픽이죠. 네. 제가 이 비머에서 사실 이동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좀 보여주려고 제가 다 봤었거든요. 그 영상을 모아서 올리려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왼발 쓰는 왼발 쓰는 남태희 선수 느낌. 되게 기술력 좋고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올 줄도 알고 사실 울산 현대가 되게 강팀이잖아요. 선배도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혀 안 꿀리고 슈팅 때릴 때 슈팅을 때리더라고. 전 그런 선수 되게 좋아요. 때려야 할 때 맞아요. 때리고 패스 줄 때 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딱 그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나이도 어리고 네. 뭐 물론 벤투에서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뭐 김학범 감독이 좋아. 김학범 그렇죠. 감독에서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하셨죠. 따로 만나서 얘기한 건데 네. 그 A 대표팀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오면 아무래도 좀 눈이 좀 뜨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한테요? 네. 하다 보면 그리고 이름이 동경이잖아요. 일단 네. 동경 가야 될 거 동경 아니에요. 가야죠. 동경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또 했어요. 근데 A 대표팀 갔다 왔다고 건너뛰는 순간 우리 팀에선 가차없이 뺄 거다. 학범슨 무섭다 역시. 카리스마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벤투픽 손흥민 선수. 학번 픽이네요. 손흥민 선수 볼까요? 역시 손흥민 아니었나요? 이날요? 네, 도움 하나 기록했고 그리고 손흥민이 너무 많은 역할이 네. 주어졌어요. 프리롤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손흥민의 수비 본능을 볼 수 있었던 어제 경기도 어제 그렇고 이 어제는 경기도 거의 수비 관여를 어제는 뭐 약간 수비수였죠 어떻게 보면. 보다 보면 이렇게 스프린트하는 걸 상대방 쪽으로 안 하고 우리 팀 그러니까 쪽으로. 우리 팀 쪽으로. 아니 빠르게 하더라. 저 번호가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빠르긴 정말 빠르더라고요. 네, 진짜 빠르더라고. 거의 뭐 치타가 뭐 사슴 잡듯이 막 그리고 그 스프린트 그 속도가 나오는 시점들이 대부분 굉장히 놀라워요. 뭐 후반 40분, 뭐 후반 35분 이후에 어제도 후반 28분하고 시초 후반 있을 35분 진짜 말했었죠. 뭐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자기 볼 뺏겼을 때 막 그렇게 쫓아가서 막 그 잡고 모습을 그랬잖아요. 많이 떠오르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어제 네티즌들 댓글 보면 다 네. 그런 거였어. 박지성
따라하기 뭐 박지성 경기 보고 저 잠깐 독일전도 생각났어요. 독일전 생각나죠. 반대로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저렇게 뛰어가서 슈팅을 해야 되는 저렇게 뛰어가서 지금 막고 있죠. 저렇게 뛰어가서 공을 뺏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들고 정말 열심히 한다. 확실히 그 주장되고 나서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책임감이 근데 너무 커 보이기는 해요. 아니 어제 경기에서도 중간중간 카메라 잡힐 때 계속 뭐라고 화 엄청 많이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 되게 답답한지 선수들한테. 뭐 조지아전 끝나고는 쓴소리도 굉장히 네, 했고 했죠. 부담이 커 보여요. 부담을 조금 덜어내도 내려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또 선배 선수가 없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청용 선수가 있었기라도 했는데 부상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그런 뭔가 부담을 이제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있긴 아니 뭐 김영권 선수도 있고 뭐 이영 선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이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라는 거에 대하고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조금 그래서 손흥민 선수 본래 좀 즐기는 걸 좀 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해피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잘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흥민 어떻게 보면 손흥민을 제대로 쓰려면 다른 부분이 다 계속 구멍이 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멍을 안 나게 되는데 먼저 주변을 잘 다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손흥민 활용법을 아직까지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데 뭔가 좀 구멍이 왜 자꾸 계속 날까? 벤투만 혼내고 있네 나만. 토론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벤투 여당, 야당. 아무 생각 없이 중립. 친묵당. 은근히 오늘 정치적인 발언 정치정들이 머그당. 머그당이. 그러니까 비디오 모그 막 중간중간 깨알 같은 홍보하던데. 네, 계속 홍보해요. 저 오늘 이거 굿즈도 얻었잖아요. 웰컴 굿즈. 축덕수덕 비모 목근. 좋습니다. 비디오 모그에서도 축덕수덕 홍보도 좀 해주세요. 그럴까? 예전에 한번 그때 김영권 선수 왔을 때 비모에서 촬영해갖고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비모. 네, 비모 홍보예요. 축덕 홍보죠. 그래도 풋볼 매거진 꼴에 그 이정찬 기자님 나가셨을 때는 축덕 한번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 여기 배신자처럼 쳐다보세요. 저는 항상 뿌리는 여기 있다는 거. 맨날 떨어지게 돼 있어. 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강인, 황의조,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봤고 또 하나의 존재감이 있었던 선수라면 역시 정우영 선수. 정우영 저는 근데 딱 후반전에 투입되고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백승호 자리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달라지고 뭔가 좀 안정된 느낌. 그래서 또 통계를 말씀드리면 통계 마스터 후반에 투입됐잖아요. 정우영 선수가 후반에 투입됐는데 전진 패스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딱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그러니까 전진 패스를 10번 시도해서 9번 성공.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빌드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우영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을 잘 뿌려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확실히 존재감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도 역시 정우영 선수는 멋진 골. 김민재 선수가 어제 공격 본능을 뽐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치고 올라갈 때 그 뒤로 받쳐주는 역할. 부다다다. 정우영 선수 없으면 이렇게 못 나가죠. 믿고 나가는 거죠. 그 자리를 딱 받쳐주는 게 역시 믿음직스럽다. 위기에서 막은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정우영 선수가 저는 가장 평가절하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래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잘 눈에 안 띄죠 그 자리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전에는 또 기성용 선수가 워낙 존재감을 뽐내갖고 조금 기성용 선수한테 묻히긴 했었는데. 이전에 이영표 선수 있었던 그 자리를 못 채웠던 그 왼쪽 수비수 그 자리처럼 이 기성용 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중거리 슛 들은 이제 골도 많이 넣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어제 프리킥 뭐 프리킥은 뭐 기가 막혔죠. 따봉 있었어요. 가마차기 완전 세던데요. 자 이렇게 조지아와 평가전에서는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벤투호 어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첫 단추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일단 먼저 통계부터 통계학과 나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통계로 시간 때우는 게 가장 좋은 박문성 해설위원하고 얘기하면 좀 잘 통하겠네요. 그분은 회계학과인데 회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로 주목을 받으셨던 분. 자 슈팅 수가 일단 14대 6, 우리가 14. 그리고 점유율이 8대 2. 그랬나요? 패스 횟수가 우리가 640개.
투르크메니스탄이 117개, 한 5배 이상 경기를 뭐 주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크로스를 우리가 37개나 날렸는데 성공한 게 3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우리 경기 결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이 크로스의 성공했다는 건 우리 팀 머리에 맞으면은 성공이죠. 그렇죠. 우리 팀한테 간 거죠. 그게 뭐 수비수 맞고 나가거나 근데 3개밖에 안 됐나요? 네, 3개밖에 안 됐다고 오늘 출처가 어디죠? 급조한 통계에서 나왔는데 일단 뭐 제가 봐도 뭐 성공한 크로스가 별로 많지 않아요. 되게 올리기는 많이 올렸던 거 하고 많이 했던 거 확실히 같은데. 기억나는 건 가장 아까웠던 처음에 황의조 헤딩. 황의조 헤딩. 그때도 이용 선수 크로스. 진짜 완전 갖다 대줬는데. 거의 뭐 크로스 연습하다시피 크로스를 많이 올리긴 했어요. 이용가 있더라고요. 김신욱 없이 김신욱 축구했다고. 저도 보면서 저는 이제 요 근래 이제 축구 경기 보면서 제 생각들을 이제 메모를 하는데 딱 썼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럴 거면 김신욱 꺼내지 왜 안 꺼냈을까? 처음부터. 김신욱의 특화된 크로스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북에서 올리고 냅다 올리고. 우리가 크로스가 왠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김진주 선수의 핸드볼 무효가 되죠. 그 크로스 이용 선수가 올린 거거든요. 네, 그거 받아서 그렇죠. 골 됐는데 그거는 크로스가 아닌 거고 기록된 게 아닌 거고 그다음에 골키퍼를 집어넣었던 김신욱 선수의 그것도 이용 두통사 선수가 이용 선수가 올렸잖아요. 올린 거예요. 아니 어제 거의 이용 선수가 다 올리지 않았어요? 이용 진짜 잘 올리던데. 정말 이용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나상호 오늘은 안 나오나 했어요, 선배님. 나상호 골 넣은 것도 그 전에 이용 선수가 올려갖고 네, 떨어진 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근데 반면에 좀 왼쪽은 경기력의 진수를 보여주지 못했죠. 네. 아유 배꼽이 빠질 것 같네. 하나씩 준비하고 왔어. 네. 좋아. 다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동경부터 시작해서 김진수로 끝나는 역시 아스개그는 전염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다음에 나도 해봐야지 약간 나중에 이런 느낌? 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생각나. 그런 거.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네요. 아쉽네. 어제 경기 좀 짚어볼게요. 어제는 이제 가장 아쉬웠던 자리는 역시 황인범 선수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 황인범 선수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 핵심 자리에서 이것도 통계를 말씀드리면 침투 패스를 4번 시도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한 번 성공했어요. 그리고 크로스는 4번 올렸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네. 네. 잘 못하던데. 실속이 없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컨디션이 안 캐나다 좋아. 수준이 축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MLS.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멀리서 날아와서 그런지 좀 더 멀리서 날아왔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네. 선수들보다는 좀 피로감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 번뜩이는 네. 움직임이 네. 전혀 중거리 없었죠. 슈팅 깡이 같은 있는 느낌. 굉장히 날카롭고 맞아요. 좋았는데 슈팅도 좀 별로였고 크로스도 하다못해 코너킥도 네. 상대 역습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코너킥을 네, 한번 맞아요. 차고.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착각을 할 전반적으로 되게 부진했죠. 네. 네, 아쉬웠어요 좀. 평소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잘 어제 몸싸움도 제일 못하고. 부진했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경우에 황인범 선수의 역할은 그 밀집 수비 사이를 파고들거나 아니면 거기서 측면으로 공을 빼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 뭐 경기가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모든 공은 황인범에서 멈췄다. 근데 뭐 아주 좀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잔인한 표현일 수 있지만 뭐 보기에 진짜 그렇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벤투호에서 황인범 선수가 그 자리보다는 더 밑에 정우영 선수 옆에 서거나 빌드업을 시작해야 되는 좀더 자리. 뒤에서 경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올려서 배치를 했는데 그 자리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좀 불안했어요. 약간 황인범 선수한테 공을 가면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 자리가 불안하면 그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다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재성 선수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잘 많이 안 서는 선수긴 한데 이 두 선수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흐름이 좀 많이 깨지죠. 이재성 선수 전반전은 초반에는 그 괜찮지 황의조 않아요? 선수한테 찔러준 뭐 네. 킬패스 이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김진수한테 받은 그 또 터치는 또 예술이었죠. 예술이었죠. 네. 근데 약간 좀 그런 번뜩임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성 선수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 조금 부족하지 이름값을 않았나. 하지는 못했죠. 이재성 선수는 아무래도 측면이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워낙 그 자리에 공격 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보면 자꾸 멀티로 이렇게 써보는 것 같은데 2선은 너무 넘치고 너무 넘치죠. 3선은 너무 없고. 그러니까 2선에서 끌어내려서 써본 거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황의조 선수도 좀 지쳐 보이는 초반에는 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세 차례 찬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를 넣었다면은 아마 경기 양상도 크게 달라졌을 완전히 것 같아요. 달라졌을 텐데. 네, 그 헤딩슛 너무 아까웠고 네, 진짜 아까웠어요. 초반에. 그리고 이재성 킬 패스를 해갖고 골키퍼하고 1대1 됐을 때도 그것도 너무 아까웠고. 네, 아까웠고. 좀 그 뒤로는 잘 안 보였던 네, 것 같아요. 그 황의조 뒤로는- 선수가. 네, 맞아요. 그 뒤로는 전술이 바뀐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는 사실 황의조 선수가 좋은 동작은 공을 받고 돌아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좋게 터치를 해놓고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각도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슛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좋은 선수인데 계속 이제 밀집 수비를 생각하고 계속 공을 측면으로 네, 빼서 올려주고. 크로스를 하니까 사실 크로스를 받아먹는 데 특화된 선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럴 거면 김신욱 선수를 김신욱 써야 선수를 되고 그렇죠. 황의조 선수를 쓰면서 그런 패턴을 풀어가는 거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황의조 선수가 그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스트라이커가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고 어떻게 보면 숙명이지만 조금은 뭐 어제 전반적으로 덜그럭거리는 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적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렵게 줘야 잘 넣는데. 아 그렇죠. 황의조 선수 좀 쉽지 않아야 되는데. 선수한테 공이 안 가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안 가. 그리고 일단 투르크메니스탄이 전반전에 약간 읽지 않았나 우리 패턴을. 그래서 더 내리더라고요. 사실 전반 라인을 전반보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잠그고 많이 잠근 상태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전형적인 그 약팀의 패턴을 했는데 우리가 또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뭐 황인범 선수나 이렇게 자꾸 끊기고 네. 역습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라인을 좁혀서 굉장히 그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탈압박을 못하고 계속해서 공이 끊기는 상황. 정말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시원하게 넣어줬죠. 그럼 이날은 경기가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이 어떤 이유를 투르크메니스탄전? 네. 빌드업이 안 되니까요. 빌드업은 그러면은 왜 안 됐을까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으니까요. 연결고리가 네. 그리고 저는 원볼란치가 좀 불안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과거에 사실 그 지금 황인범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남태희 선수가 잘해줬었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남태희 선수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투볼란치를 그때는 많이 써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2차 예선에서 투볼란치를 쓰고 좀 수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도 그런가요? 공격적으로 가야죠. 근데 너무나도 빌드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투볼라치를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너무 커버할 그런 공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혼자 있을 때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는 결국 빌드업이 안 되니까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는 장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황인범 선수한테는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면서 빌드업은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물론 밀집 수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공격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지만 그 전에 아예 기초가 안 돼버리는데 저는 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황인범 선수를 꼭 기용해야 하나요? 왜 자꾸 이렇게 이 자리에 다른 선수들도 황인범을 기용하고 뭐 여러 선수 쓸 수 있긴 하지만 이건 벤투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썼으면 황인범의 부담을 덜어줄 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럼 다른 선수 여기서는 황인범이 그냥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 정도 레벨이 그 자리에 있으려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못한 누가 거죠, 부담을 그거를. 덜어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부담을 줄 차라리 생각을 해야지. 부담을 덜어주려면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죠. 황인범이 그 여기까지 내려와 부담을 있잖아. 져야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부담을 지고 상대에게 부담을 줘야죠. 지금 뭐 부담을 뭐 서로 덜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고. 혼내 비디오 먹고.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손흥민 선수 여기까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손흥민 눈물겹더라고요. 그 공 뺏으러 갈 때는 단독 돌파 우리 진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손흥민 선수만 달려가는 거. 설기현 선수의 역주행이 있었다면 이거는 역돌파. 거기서 그냥 어깨 한 방에 그냥 바로 그냥. 뺏어가지고 가져와. 반칙도 안 쓰고 분위기? 아주 여유롭게 빼는 거 보고. 나상호 선수는 아주 인상적이었죠. 나상호 선수는 역시 빠르고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는 나상호 선수가 좀 거의 뭐 물론 벤치 멤버에서 교체 멤버로 뛰었지만
뭔가 좀 설익은 듯한 느낌. 네. 지난해 이제 2군에서 2부 리그에서 득점한 그렇죠. 가운데 네.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역시 아직은 설익은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침착하게 특히 뭐 초반에 굉장히 라인 좋았죠. 앞에서 네. 수비수 따돌리고 공 따내서 슈팅까지 하고 잘 네. 달리고 그렇죠. 이렇게 전반 10분에 끝까지 악착같이 뛰는 모습도 쫓아가서, 굉장히 네. 좋았고. 여유가 느껴진다. 좀 약간 노련해졌다. 음. 그리고 이게 수비수 걷어낸 것 따내서 선제골 넣으면서 거기서 서두르지 않고 그것도 쉬워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왔을 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잘 차서 선제골 넣으면서 나상호 투입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대신 좀 지치더라고요. 후반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안 모습이. 보였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이선들이 다 부진해서 그랬는지 나상호 선수도 그렇게 잘했나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번뜩였죠 초반에. 네. 초반에 초반 일단 한 10분 정도. 근데 정말 근데 좋아서. 어제 선제골이 그 시간에 안 나왔으면 힘들었을 것 정말 같아요. 힘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기가 그 역할을 됐었기 했어요. 때문에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팅을 3개 했는데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고 수비수한테 막 막히고 막 그랬죠. 저 뭐 빗나가고. 제일 아까운 게 마지막에 손흥민이 나온 얼마나 그럴 때는 골대 옆으로 빠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갔죠. 길을 이걸 모아 차버리죠. 반드시 내가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내가 하고 국가대표 주장이다 이러면서 차버려갖고. 골대 옆으로 빠졌죠. 통계 얘기할 땐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슈팅밖에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크로스 어떻게 알아요? 크로스 많이 했죠. 크로스 11개. 네. 왜 많이 제가 했어요? 통계를 다 들어달라고 하냐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슈팅만 듣고 놀라지 마시고 크로스 11개 했고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 팀에서. 그다음에 패스는 47회. 최전방 공격수가 47회 패스는 아까 박지수 선수가 60개인가 그랬잖아요. 수비수인데. 근데 47회면 어느 정도냐면 김진수 선수 네. 수비형 미드필더 41개. 이 김진수보다 많았고요. 미드필더보다 더 많은 또 최전방에 같이 있었던 나상호 선수가 19개 패스했는데 47회면은 거의 뭐 미드필드에서 최전방까지 혼자 다 뛰어다녔네.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다. 또 볼 차단 3회. 공격수가 볼 차단을 한 개라도 하면 땡큐인데 3개를 했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손흥민이 역할을 했다. 굉장히 바빴다. 통계 수비할 때 뭐 스프린트 속도 이런 건 없나요? 궁금하던데. 스피드건을 안 가져갔대요. 데이터 팀에서. 농담이고요. 이용 선수가 역시 뭐 활약이 대단했고 이용 선수는 침투 패스 4개 해서 2개 성공했고 크로스를 10개나 날렸어요. 이용 선수가. 손흥민 다음으로 많이. 저는 오히려 이용 선수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용 선수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 선수는 결정적인 게 다 이용 선수 많이 크로스였기 때문에 핸드볼 상황 그다음에 골키퍼 골 상황도 상황. 그랬고 나상호 선수 골도 그렇고요. 잘 차시더라. 자, 이렇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뭐 순조롭게는 출발했어요. 결과적으로 2대 0 정도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만족할 수 있는 원정에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일단. 내용 면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쉽다 할 있었다는 수 거지. 있지만.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약했죠. 132위. 그리고 사실은 뭐 벤투 감독은 결정적인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2차례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골 넣을 수 위기, 네. 위기가. 결정적인 위기가. 후반에 네, 우리가 위기가 2차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위기를 줄 상대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첫 경기를 조금 더 시원하게 시작해야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결국에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선수들 어제 인터뷰를 들어봐도 대부분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A매치는 한 달에 한 번 결국에 윈도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스리랑카 홈 경기에 다득점에 대한 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또 이겨야만 평양 원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뭐 꾸역꾸역 이기기만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스리랑카하고 홈 경기에서야 뭐 분위기가 안 좋아도 크게 이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스리랑카를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4대 0으로 이기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진짜로. 근데 북한이 어제 이겼어요. 스리랑카를 네, 1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겼죠. 북한은 그럼 우리가 3대 0으로 아니, 이기는 건 4대 1로 이기는 건가요? 5대 0으로 아, 그런가요? 다 합쳐가지고 뭐. 아니구나. 아니요, 북한이 이겼. 북한은 북한이 이겼네. 이겼으니까. 저 여기 이과 출신이 있으니까 자꾸 아, 이렇게 이과 숫자 놀이를 출신, 오늘 그래서 4골 차고 한 골 아, 빼면 되니까 그거 3대 0으로. 만드셨다고 김민열 했죠, 기자의 전망. 그 산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 네.
술이 아무리 취해도 다 술값을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잔을 세신다. 안 내기 위한. 폭탄주를 몇 잔 먹었는지 다 세신다고. 선수별로 기억하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대단하죠. 크로스가 몇 개인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우리 대표팀 스리랑카하고 홈 경기가 10월 10일. 10월달에 오늘 그리고 바로 발표가 이어서 됐죠? 북한하고 네. 원정 경기. 10월 15일. 스리랑카 김영렬 기자 발언대로 하면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화성에서 하죠. 네. 지구에서 안 해요? 이걸 이렇게 방심했다. 대박. 네, 화성에서 하고요. 10월 15일에 이제 북한 원정이 있고요. 평양 원정. 산소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네요. 네. 중력은 있나요? 그렇게 자,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22세도 드디어 이제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불러서 역시 뭐 화성에서 한 번, 천안에서 한 번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 한 번씩 화성은 가네요. 그러게요. 역시 화성은 오가는 시대가 됐어. 화성은 자, 안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이제 뭐 그때 사실 올림픽 대표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시기. 더 중요하죠. AFC 그러니까 바로 1월달에 있잖아요. 1월에 태국에서 거기서 있죠. 그게 최종 예선인 거죠? 네. 네. 사실상 예, 그게 거기서 똑같이 3위 안에 중요한- 들어야. 빡세다 3위면은. 일본이 아니면 있을 일본이 거라고 일본이 보고 3위 안에 4강, 들거나. 네, 4강까지. 아. 일본은 이제 개최국이기 때문에 네. 힘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스리랑카 홈 경기 평양 원정이 가장 부담이 되고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겠죠. 평양 원정까지 일단 3연승을 한다면 사실 좀 이제 부담은 없어지는. 근데 사실 2차 예선에서 우리가 뭐 올라가는 거 고민하면 안 그렇죠. 되죠. 2차 예선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점점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경기력이. 지난 슈틸리케 감독 때 또 2차에서는 8전 전승이었죠. 아니 무실점. 무실점으로 무득점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산소 부족해. 8경기에서 27골 넣었었나요? 굉장히 네, 골도 많이. 많고. 예. 그때 뭐 가틸리케로 불렸으니까요. 그때까지는. 2차 예선 가지고는 진짜 뭐 어떤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 안 되죠 사실은. 내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내용.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제 그 유럽도 자기들끼리 평가전 그렇죠. 하잖아요. 네이션스 리그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강팀들을 만나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미 정도밖에 없는데 남미도 사실 여기까지 날아와서 그럼요. 동기부여가 안 되죠. 하면은 우리 당연히 우리가 여러 입장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계속해서 평가전을 이제 아시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매치 2경기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베스트 워스트 이런 건 없을까요? 뽑아볼까요? 안 두 경기 합쳐서 베스트. 오스트 뽑기 저는 미안해요. 그거 궁금했어요. 원래 주시은 아나운서님이 권창훈 선수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봤을 때 권창훈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조지아전도 나오고 어제는 트로프도 거의 나왔는데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큰 존재감은 없었죠. 네. 뭐. 어제 교체될 때 들어가서- 기대했는데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어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창훈 선수 네. 조지아전이 문제였죠. 조지아전은 선발 출전 네, 선발 했었는데. 출전했는데. 그냥 어제 경기 베스트는 이용 선수 아닌가요? 그죠? 베스트? 전 베스트 선수. 이용 선수인 것 같아요. 이용 정우영 선수가 뭐 몇 차례 이제 패스 실수가 있긴 정우영을 했지만 뽑고 정우영 싶어요. 선수가 그래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 골까지 넣어주고. 정우영 선수 프리킥 할 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벽에. 그런 거예요? 이재성 선수랑 김진수 선수가 제 상대팀 생각에는- 무릎 앞에 있던데. 근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벽을 세우려면 예전에는 이제 지금 1m 떨어져야 되잖아요. 1m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벽 사이에 못 쓰죠, 이제. 예전에는 막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쓰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수비수에 엎드리거나 상대 수비벽 앞에 엎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 차는 순간에 샥 피해요 이 선수들이. 그냥 글로 차서 땅볼로 이제 허를 찌르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그게 아니었는데 어제는 약간 상대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뭐 네티즌들 댓글을 단 걸 보면 이렇게 추측을 한 걸 보면은 이제 골키퍼가 그 정우영 차려놓은 그 발 쪽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뭐 막았다 뭐 그런. 그래서 아니 그런 추측도 있고. 근데 아마 근데 그게 근데 뭐 맞더라고요. 수비벽 앞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있었던 거야지. 다리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 벽이 다리- 있으면은 그 다리 사이로 사이로 보이는 보이는 공 자체를 안 보이게 그거를 안 보이게 아예 하려고. 못 보게 뭐 막은 근데 거 아니냐. 그날도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골키퍼를 보면은 약간 공 위치를 한번 보려 그러고 그렇죠. 약간 스타트도 늦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16 골키퍼면 막았어요. 그거. 그렇죠. 약간 네. 팔이 조금 짧은 사실 느낌. 예, 좀 네. 좀 중간에 좀 더 구석적으로 그쵸, 갔으면 그쵸, 뭔가 그쵸. 완벽했는데 근데 그럴 때도 골키퍼 입장에서 약간 그렇죠. 그 왼쪽으로 보이는 몸이- 순간이 예, 또 치우쳐 있고 한 게 왜냐하면 이제 골키퍼는 한쪽은 완전히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비워두고 이쪽을만 신경을 쓰거든요. 보이지 않는 아. 김신욱 선수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저 반대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몸이 약간 그쪽으로 조현우면 막았는데, 기울었을 조현우. 테고. 아닌가 어제 경기에 베스트는 아 김신욱 김신욱이죠. 선수 아니에요? 김신욱. 김신욱 선발 출전했죠 이날. 아니 김신욱 아닌가? 선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가장 큰 존재감은 마지막에 김신욱 선수하고 아, 그러니까 그 감독. 유니폼 달라는 아니, 감독. 감독. 손흥민 선수한테 감독 유니폼 유니폼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갈 뻔했네. 감독이 오늘 감독. 아침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파워스포츠 아이템을. 감독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처음에 딱 그때 보시면 감독이 손흥민을 딱 잡고 뭐 할 얘기 있는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저도 뭐 계속 아니, 하는데 아는 사이인가? 뭘 괜찮다고 약간 좀 들어가서 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 민망하니까. 네, 들어가서 이러세요. 드릴게요. 이런 그래서. 거였는데 자녀가 팬인가? 끝내 그럴 수도 받아냈죠. 있겠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로아티아 오늘 할 일 했다. 약간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퇴근하시던데. 그러니까 성공한 덕후 느낌. 경기는 졌지만.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 선수 칭찬 엄청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전 그두 명이 다 있어요. 김신욱 선수랑 그 감독이. 김신욱 선수는 이제 중계 보면서도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해. 김신욱 선수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크로스 공 하나 올라올 때마다 그냥 선수 그 중계하면서 다 올라온다. 근데 진짜 확실히 위협적인 카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권- 아시아 네. 무대에서는 통할 수밖에 없죠. 그 신장의 그 피지컬에. 자, 어제 경기 보니까 진짜 왜 고공 폭격기라 불리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그냥 막 마지막에 사람을 너무, 때려 때려 부수는. 마지막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도 수줍. 수줍어하는 어머나 하는 배성재 아나운서 멘트도 재밌었잖아요. 네. 골키퍼.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골키퍼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너무 해외 투픽에 나오면 좋겠다. 패대기 쳐져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2점짜리라는 얘기도 있고. 김신욱 선수가 다음 경기 선발은 좀 힘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선발은 선발은 안 될 것 선발은 같고. 벤투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좀 아닌데 일찍 교체하면 더 좋은 것 플랜 같아요. B에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이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제 경기를 보고. 근데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전반적으로 교체 타이밍이 좀 늦는다는 생각을 갖긴 했어요. 이제 첫 번째 권창훈 선수가 나갈 때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한 75분쯤, 70분쯤에 그 뭐 좀 지쳐 보이는 뭐 황인범 선수를 빼서 뭐 이강에 넣든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빠른 교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신욱 선수 교체도 좀 더 빨랐었으면 네, 더 좋았을 좋았을 것 그게 텐데. 제일 아쉽죠. 김신욱을 제대로 한번 써보려면 한 30분 10분, 정도는 네. 뛰게 해줘야 되지 않나. 또 바로 효과가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김신욱 선수 들어오고는 정작 별로 올려주는 크로스도 별로 없었던 그 것 바로 같아요. 직전에도 한번 크로스 있었죠. 네. 그러니까 2번 정도 머리를 딱 겨냥하고 네. 들어왔었죠. 아무래도 그때는 또 뭐 바로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기 넣었기 때문에 때문에. 지키려는 분위기가 투르크메니스탄 있었지 않았을까. 수비수들이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크더라고요. 80대 중반은 다 돼 그러니까. 보이던데. 네. 피지컬이 생각보다 좋아서 우리가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욱이 형. 너무 웃겨가지고 어제. 신욱. 네. 또 우리 축덕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정감이 가는 네. 김신욱 선수. 이정찬 기자가 연을 끊은 아니 이거 이제 안 쓰면 연은 끝난다. 안 쓰면 연을 끊어야 된다고 듣고 나온 거 아니야? 듣고 벤투 감독님 들을 수도 듣고? 있어요. 네. 다 듣는데요. 무슨 이걸요? 벤투 감독님이요? 아이, 네. 아이, 연기력이 좋았네. 네. 아재 개그지. 네. 이러면서. 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베스트 11이 1시간 전에 보통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 시간 이 뉴스 끝나고 뭐 한 2시간 있다 경기를 한다. 어제 같은 경우 3시간 있다 했는데 2시간 있다 했구나. 그러면 받아볼 수 없잖아요. 베스트 11을. 근데 베스트 11을 우리 뉴스에 좀 쓰고 싶을 때 여기저기 막 알아봐요. 네. 알아봐서 뭐 에이전트한테도 통화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에이전트들은 선수하고 연락을 하니까 야, 누구 나가니 뭐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기사를 쓰니까 벤투 감독이 이거 왜 세냐고 우리 왜 선발 명단이 이렇게 빨리 세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축구협회 직원들은 물론이고 에이전트들까지 이거 뭐 선수가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뭐 이런 하면 저희는 어제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어제도 그래서 포메이션은 안 그래서 가르쳐주고 하성룡 기자가 결정적인 오보를 했죠. 손황 투톱 뜬다고. 아니 뭐 이거 경기 중간에 떴어요. 네. 뜨긴 떴어요. 잠깐 뛰었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매체가 대부분이 다 손황 맞아요. 투톱 그래서 뜬다기 투톱을 때문에 그럼 왠지 당연한 수순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또 어쨌든 선발 포메이션은 그게 아니어서 제가 하성룡 기자한테 오보했다고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요. 안전 귀국하시길. 네, 안전히 오세요. 방금 비행기에서 보낸 얘기 재밌는 거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정몽규 회장 옆에서 지금 타고 올고 있다고. 아우 불편해. 아우 불편해. 어쩔 수 없는 거죠. 막내가 가이죠. 그래 막내가 그 자리는 막내가 가야지. 누가 회식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사장님 옆은 막내가 누가 하겠어요 거기를. 다들 그 자리는 편하지 않을 텐데. 비서가 네, 앉으시죠. 뭐 그런 얘기. 어제 경기 마지막에도 잠깐 그림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라운드에 그 팬들이 난입해갖고 손흥민 선수하고 셀카 찍으려고 덤벼갖고 축협 직원들이 보디가드처럼 둘러싸고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중계 끝날 때 마지막에 나왔어요. 잠깐 보였죠. 보였어요. 예. 인기 많다. 경기 전에서도 막 훈련장 찾아가고 막 손흥민 선수를 연호하던 팬도 있었고요. 투르크메니스탄 팬들. 그렇죠. 어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서 손 이러더라고요. 우리 흥 오 마이 갓. 이것도 방금 시도하신 거죠? 예? 아니에요? 시도 아직 이게 시도하신 아니 손 실제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 손흥민 선수 쏜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손을 내밀어 갖고 아직 이게 노이로제 걸려. 손 얘기를 하는 건가? 다 아재개그로 보여? 파젠데 어떻게 해? 강아지에겐 손이 없는데 왜 손을 달라 그럴까? 막 이런 거. 아 손. 전또 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감독 만약 우리나라 감독이 강아지가 실제 손을 상대 꺼내면 선 그만하시죠 이제. 아 정말. 손 쓸 틈이 없네 정말. 아유. 강아지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런 거 들어보면. 투르크메니스탄 강아지 섞였잖아 지금. 네, 섞였어. 감독 얘기하시려고 했었는데. 아니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투르크메니스탄 감독처럼 경기는 졌는데 상대 스타 플레이어한테 유니폼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 네. 놀러 왔냐? 좀 자기 만족 그런 제가 거 볼때 되냐? 중국도 그때 이제 손이 아니라 손모가지 내라 그렇죠. 그러죠 그때는. 네. 네. 손이 아직 안 끝났네요. 중국도 이번에 박항서 감독 그 히딩크 감독이 22세 대표팀 경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뭐 네. 벌써 히딩크 감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 한번 끝나고 나면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 또 문화에서는 뭐 우리가 만약에 지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린 난리 났을 것 난리 같아요. 나요. 다음날 기사 다 그것만 떴을 것 같은데. 집에 가야죠 그 감독은.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딩크 감독 비판하는 거는 이제 리그 경기도 안 보고 항상 네덜란드에 있다가 경기할 때만 잠깐 와서 가르치고 저러면서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벤투 감독은 그럼요. 예, 굉장히 한국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잘 진짜 찾아다니고 열심히 예. 네. 또 놀라운 게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을 하면 코치들이 다 와요. 코치들이 맨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코치들은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감독만 하는데 뒤에 리더네, 리더. 딱 서 있어. 근데 너무 이게 좀 권위적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코치들이 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왜냐면 이게 기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K리그 경기장만 가도 코치진 분들 되게 많이 자주 와서 같이 보시고 가기도 하고 따로 이제 그러더라고요. 코치만 네. 보내기도 하고 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지아전에서도 좀 졸전을 보이긴 했지만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많은 시도를 해봤다 뭐 그런 시도를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는 벤투 감독님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호의적으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가야죠. 네네. 아직은 뭐 믿음을 깰 만한 그런 거는 건 보여주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딱 아까 주영민 선배가 좋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내 건 뭐 하나 없어. 손밖에 생각이 안 나서. 후배의 사랑을 진수. 받고 싶은 선배들. 멘트의 진수 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진수도 좋은 비유 계속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은 이런 테스트를 못 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던 거는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중간고사가 눈앞에 있는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본다거나 아니면 2학년 거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조금 좀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큰 경기를 앞두고 그쵸. 그래도 큰 경기잖아요. 네. 월드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스리랑카, 레바논
근데 레바논도 뭐 만만치 않아요. 레바논은 우리나라 은근 좀 레바논이 위협적이지 않았나요? 중동 팀이기 때문에 조광래 감독 때 레바논 그쵸, 원정에서 그쵸. 지고 나왔고 경질이 조광래 감독 됐죠. 경질이 됐었죠. 레바논이 이제 가장 그래도 제일 세다고 보는데 우리 조에서 우리 그쵸. 다음으로는. 북한도 저는 은근. 근데 북한이 이제 그렇죠. 네. 북한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벤투스 연수가 선수가 될 있습니다. 것 유벤투스. 같아서. 왠지 이제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하니까. 아니 그리고 원정 가서 하면 되게 더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북한. 그러니까 이게 동무? 그 팟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일단 1번 팟, 2번 팟, 3번, 4번, 5번 팟이 이제 결정이 되고 사실 제일 우리를 제외하면은 가장 랭킹이 높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레바논이니까 레바논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 3, 4, 5 파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좀 그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투르크메니스탄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예전에 태국 방콕 아시안 게임 때였나? 무슨 아시안 게임에서가 98 투르크메니스탄한테 한번 졌는데 우리가. 저희가 최용수 최용수 감독이 2골 넣었다가 3골 먹고 아, 2대3으로 3대2로 역전패죠. 그게 투르크하고 첫 경기였죠. 네네네.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3연승을 달렸고 뭐 투르크메니스탄도 중앙아시아 그쪽 나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들이 다 몰려 있죠. 그거는 아직이가 아니라 진짜 아니. 다 아재 같아. 다 아재 같아. 참고로 스탄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몰려 있어요, 투르크멘족의 이렇게. 땅, 투르크멘족의 땅, 카자흐족의 땅. 그러니까 우즈베키족의 땅.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있고 옆으로는 그러니까 구소련이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나름 그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옆에 있고 스탄. 다 스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쨌든 그 하드웨어나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팀이고 하여튼 뭐 일단 첫 발은 가볍게 뗐다고 보고 계속 뭐 일단 북한전을 잘 넘으면 뭐 점점 좋아지기만 바랍니다. 경기력이. 네. 결과는 사실 우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2차에서는 우려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뭘 우려할까요? 점심 메뉴를 우려해야죠. 자, 이제 그 해산이 되고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있는데 유럽파들은 다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그쵸. K리그들은 돌아오고 이번 주말에 다시 K리그가 시작됩니다. 이제 네. 33라운드까지 하고 상하위 스플릿이 나뉘기 때문에 지금 28라운드까지 했어요. 끝났죠. 네. 네 경기에서 이제 상하위 스플릿이 결정되고 선두 싸움, 탈꼴찌 싸움 계속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주바페 네. 프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두 전북이 6위 상주와 맞붙고요. 승점 1점 차로 2위인 울산은 10위 경남과 만납니다. 그리고 A매치를 치르고 이제 복귀하는 국가대표 7명의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활약을 얼만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탈꼴찌 경쟁을 펼치는 11위 인천이 3위 서울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최하위 제주는 4위 강원 원정에 나섭니다. 6위부터 9위까지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위 스플릿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9위 성남과 7위 수원, 8위 포항이 5위 대구와 격돌합니다. 네. 여기가 또 난리네요. 주말에 주바페가 이제는 경기장에 못 가니까 네, 이 소식을 전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주바페 아나운서 봤어요? 그 주말 뉴스 진행하는 거? 갑자기요? 전 그거 말고 스스스 잠깐 봤어요. 스스스. 아, 스스스. 네. 네. 태풍이 와서 조금 흔들리셨었죠 그때. 살랑. 네. 이번부터는 굳건하게 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V 화면에서 뵙기로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최다 인원 출연했는데 저희가 뭐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느낀 소회하고 준비한 것처럼 티내기 위해서 통계를 좀 많이 들고 나와서 중간중간에 팩트를 전해드렸는데 좀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시간은 다 채웠으니까.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진득하게 국대 얘기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3.5위 기념. 이왕이면 저희는 원래 의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녹음을 최용수 감독을 한번 모셔보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팀 분위기가 그래도 3위면은 아니 3위긴 한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그쵸, 최근은 좋진 않으니까 또 연스 감독 얘기했으면 뭐 투르크메니스탄전 역전패 그러니까, 얘기하고 또 막 이랬겠네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최용수 감독님은 저희가 꾸준히 그때는- 접촉을 해서 언젠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들으신다면 꼭 나와주세요. 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